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현재 세 가지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국가 위기요, 정당의 위기요, 교회의 위기입니다. 먼저 국가 위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안보가 뿌리채 흔들리고 있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은 적의 위협에 대한 방어 훈련인데 군 통수권자는 이 훈련을 적과 협의하겠다고 합니다. 김정은이 싫어하면 안 하겠다는 것인데 군 통수권이 완전히 갈 길을 잃었습니다. 북한이 대한민국의 군함을 폭침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이것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것을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한으로 귀순한 북한 장병을 비밀리에 북으로 보내기도 하고 대통령은 특등 머저리 등 말로 옮기기조차 거북한 욕을 먹어도 눈만 껌뻑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문정인 특보는 북한의 연락사무소 폭발은 도발이 아니며 대외 정책의 최선은 한미동맹을 없애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인권을 말하는 미국이 문제라고 합니다. 어떤 정신구조를 지녔기에 이런 막말을 쏟아낼 수 있을지 어이가 없습니다. 현충일은 북의 남침으로 6.25의 참화를 당한 뒤 1956년 전사자를 기리고자 만들어진 날입니다. 현충원에 잠든 영령도 대부분 6.25 전사자입니다.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은 현충일 추모사에서 북한과 6.25 남침을 번번이 빠뜨리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3.1절 기념식에서 독립과 독립운동을 말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심지어 재작년 현충일에는 6.25 남침 공로로 김일성 훈장을 받은 사람을 국군의 뿌리인 것처럼 추켜 세웠습니다. 거의 병적 수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단언컨대 지금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는 분명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민생 문제가 잘 되고 있지도 않습니다. 고용 참사, 서민 경제의 붕괴, 빈부격차가 확대되었는데 대통령은 정책에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자신 있다고 했지만 최악의 집값 폭등으로 모든 청년을 좌절하게 만들었습니다. 대통령이 파렴치한 조국을 끌어안아 국민을 열받게 했습니다. 조국은 공정과 정의를 희롱했습니다. 윤미향은 위안부로 돈을 벌었습니다. 박원순은 좌파의 성윤리를 발가벗겼습니다. 칼을 잡을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칼을 잡고 춤까지 추면서 국민의 마음까지 후벼 팠습니다. 온 나라가 민주당 나라로 전락했습니다. 행정부도 없고 사법부도 없고 검찰도 없습니다. 오로지 입법 독재뿐입니다. 여차하면 법을 만들고 여차하면 고치고 자기 입맛대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주당은 해직교사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특별법을 발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2012년 대법원은 위 해직교사의 해직을 적법하다고 했기 때문에 했는데 민주당은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특별법을 만들어서 해직교사 1,500명에게 1인당 7억 9천만 원을 주겠다고 합니다. 지금 이 나라가 온통 운동권, 주사파, 민노총, 전교조의 놀이터가 되어버렸습니다. 문 대통령은 월성 1호기를 폐로시켰고 7천억 이상이 투입된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중단시켰습니다. 세계 최고의 원전 기술을 죽이고 있고 원자력 생태계를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수만 개 일자리를 없애면서 원전 관련 중소기업의 문을 닫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48조를 들여 신안 앞바다에 풍력을 건설하겠다고 합니다. 이들의 뒤끝이 어디까지 갈지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지금 나라의 재정은 위기 그 자체입니다. 건국 후 지난 정부까지
나라의 빚이 총 600조였는데 지금은 1000조가 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4년간 늘어난 빚만 400조입니다. 이 빚은 지금의 20대, 30대, 40대 젊은이들이 갚아야 하는데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이것은 정말로 지독한 세대 착취임에 틀림없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는 빚내서 돈 뿌리는 것 외에는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돈을 못 써서 안달이 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정당의 위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서로 대결하는 모양을 취하고 있지만 상당 부분은 서로 야합하면서 공동 생존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제주 4.3 사건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를 외치고 북한 정권의 수립을 지지하는 무장 반란 폭도들이 일으킨 반란 사건입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작년 제주 4.3 추모사에서 남루당 반란 세력을 향해 먼저 꿈을 꾸었다는 이유로 처참한 죽음을 맞이했다고 했습니다. 금년 추모사에서는 이에 더 나아가 무장 반란 세력을 진압한 군인과 경찰을 국가폭력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우리는 문 대통령의 사상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무장 폭도를 진압한 군인과 경찰을 국가폭력이라고 하는데 이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이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대통령의 책무를 위반한 중대한 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날이 반드시 올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러나 국민혁명당은 대통령에 대한 민사 책임을 추궁할 것입니다. 대통령의 2개의 헌법 위반 추모사를 청구 원인으로 하고 4.3 유족을 청구인으로 해서 6월 안으로 문 대통령의 위헌적 발언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저희 국민혁명당은 12개 공약 중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하겠다고 하는 공약을 8번째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은 별도로 그에 대한 하위 개념으로 문 대통령 개인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를 함을 통해서 국민혁명당만이 진정한 공당으로 책임있는 정당임을 전 국민에게 보여주고자 합니다. 지난 3월 민주당은 제주 4.3 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특별법은 4.3 사건으로 군법회의나 법원에서 유죄를 받은 수용인들을 무죄로 만드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특별법에 국민의힘 73명의 의원이 찬성을 했다는 점입니다. 경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적대한 자들의 범죄에 대해서는 이를 응징하여 정의를 회복해야 되는데 더불어민주와 국민의힘은 이런 국민의 요구와 열망을 허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제주도민의 표만 의식한 채 양심도 정의도 내팽개쳤습니다. 또 현재 민주당은 제주 4.3 특별법에 이어 여수 순천 반란 사건 주동자의 보상을 위한 특별법을 152명의 찬성으로 현재 국회에 발의시켰습니다.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란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1948년 제주 4.3에 남루당 폭도들을 진압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이 군대를 파견했는데 제주도에 들어가기 전 잠시 머문 여수 순천에서 군인들이 진압 출동을 거부하고 일으킨 군사 반란 사건입니다. 이들의 반란으로 당시 장교만 21명이 사망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군인 반란군을 민주화 운동으로 떠받들면서 반란이 아닌 무장봉기나 항쟁으로 불러줘야 한다고 합니다. 정말 제정신이 아닌 것입니다. 위법은 반란군을 무죄로 만들고 돈까지 주겠다는 것인데 제주 4.3 특별법을 찬성한 국민의힘은 이 역시 지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나라의 꼴이 망국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이 통과되면 이석기는 바로 풀려나게 됩니다. 김일성을 찬양하고 김정은을 지지하며 북한의 주체사상을 찬성하고 가르치고 선전해도 이를 막을 법이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이 법을 민주당이 폐지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고 있는 이 법 폐지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침묵하고 있고 분명한 자기의 입장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저는 30년 넘게 대학 울타리 안에서만 머물렀고 정치 활동은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더 이상 국민의힘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셋째, 교회의 위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차별금지법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아쉽게도 이 법의 대표 발의자는 이상민 의원인데 차별금지법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공격하고 모욕하는 법입니다. 이 법은 남성과 여성 외에 제3의 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남성의 성기를 가진 자가 스스로 여성이라고 인정하면 여성으로 보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동성에 대해 비판도 반대도 못하게 하여 표현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침해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광주 기독시민 여러분, 여러분은 남성인데 자신을 여성으로 여기는 사람이 여탕에 들어가도 좋은 세상을 원하십니까? 동성혼 부부 밑에서 성장할 자녀가 학교나 사회에서 받을 고통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은 폭주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손 놓고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광주의 기독시민과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헌법과 법률을 행동 기준으로 삼으면 됩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헌법 위에 있는 성경이 우리의 행동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역하고 파괴하는 법이기에 대한민국의 모든 기독교인들은 이에 저항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부인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기독교인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보여줄 때라고 생각합니다.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를 조장하고 동성혼을 합법화시키기 위한 전초 작업인데 장로, 권사, 집사인 민주당과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침묵으로 동조하고 있고 이 일에 국민혁명당만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국민혁명당의 식구가 된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동시에 여러분에게 감히 국민혁명당의 가족이 되어달라고 부탁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초대교회 크리스찬들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켰습니다. 주님은 덮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믿음은 입에서 토하여 내친다고 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의 6만 5천 개의 교회, 30만 목회자, 20만 장로, 1,200만의 성도들은 모두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또 이 일을 저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국가보안법 폐지가 국가의 안보를 망치는 법이라면 차별금지법 제정은 국민의 정신세계를 사탄의 세력에게 넘기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지금의 정치 질서는 국민이 국가 권력에 저항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되었습니다.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군경을 국가폭력으로 규정하고 있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추진하려 하면서 여수 순천 군사반란을 민중봉기로 떠받들고 있습니다. 또 차별금지법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정치 상황은 국민의 새로운 혁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수 우파의 진정한 가치 실현을 담당하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킬 수 있는 정치 세력이 요구되는데 그것이 바로 다름 아닌 국민혁명당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지난 4년간 문재인 정부의 각종 실험실 속에서 튀겨지고
구워지고 삶아졌습니다. 운동권 586은 독주하고 폭주하면서 온갖 위선과 불공정과 반칙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면서도 반성조차 없습니다. 이제는 진정 불판을 갈 때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불판을 국민혁명당 주도로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명히 해둘 것은 국민혁명당은 야권을 분열시키는 것도 아니고 야권의 파이를 키우는 작업임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내년 대선에서 보수 우파가 결집하여 정권 교체를 이루고 다시 보수 우파로 정권을 탈환하기 위한 정지 작업이란 사실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국민혁명당은 자유민주주의의 이념과 가치를 실현하고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국가 안보를 튼튼히 하며 공정과 정의를 회복하고 위선과 거짓을 배격하는 정당이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려는 자들과 맞서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선교 현장에 직접 가지는 못해도 선교사들을 지원함으로써 선교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이들과 직접 대면해서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 일을 위해 앞장서서 싸우는 조직을 지원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지원 방법 중 가장 좋은 것은 국민혁명당의 가족이 되어 국민혁명당의 크기를 키워주는 것입니다. 보수 진영의 언론사마저 국민혁명당에 관한 단 한 줄의 보도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민혁명당을 우습게 보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고 교회의 정체성을 수호하려는 국민혁명당이 이렇게 모욕을 당해도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국민혁명당이 우습게 취급되어도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분명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아침 안개 같고 풀의 꽃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염려하십니까? 주저하지 마십시오. 결단을 내려주십시오. 기독교인들의 정체성을 보여주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 김학성 교수님께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차분하지만 그러나 뚜렷